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명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선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오랜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올해 영상 강의는 이제 또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느라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하네요. 네,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잘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시험을 아침부터 저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해설하면 좋을까. 물론 1번부터 50번까지 풀로 해설하면 좋겠는데 일단 시험 당일은 1번부터 50번까지 다 하기에는 뭐랄까 좀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좀 벅차기도 하고 시험 자료를 뜯어 고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PPT 자료에 너무 많이 해설 강의에 너무 많은 문제를 넣으면 일단 한동안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부담도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맛보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풀로 해설하는 거는 다음에 한번 선생님 날 잡고 한번 쭉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또 이제 있으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조금 오늘 오늘 시험은 어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보시면서 오늘 시험은 이런 정도로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선생님 47회, 48회 기출 분석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편 이후에 문제가 개편되고 급수 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지금 선생님이 직접 고사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느껴서 푼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 저도 2010년도에 10회 시험을 보고 쭉 보다가 개편이 된 거는 개편됐을 때 막 47회 개편 문제를 시험 고사장에서 볼라 했더니 생각보다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시험 접수하는 그 경쟁률 컴퓨터 느려서 접수하는 컴퓨터가 느렸어가지고 저도 접수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막 새로 고침을 해가면서 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일단은 접수는 해서 저도 시험 공부했고 여러분들과 수업하려면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문제 풀고 고사장 분위기도 느끼고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시험 본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발열 체크하고요. 손 소독도 하고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시험도 10시 20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시부터는 또 책은 또 못 봐.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나름대로 스퍼트를 내서 막판 스퍼트로 책도 보고 해서 문제도 풀었을 겁니다. 참 되게 오랜만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시간도 기억도 안 나고 시험 준비물도 솔직히 전날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수험표 보고 막 준비해서 저도 예,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되게 많은 각고한 노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지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못지않게 좀 채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쵸? 저도 막 마파 스퍼트를 내서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해 보니까 47회보다는 살짝 난이도 있었고요. 48회가 워낙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48회보다는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막 너무 어렵지만도 않았고 딱 중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7회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업됐죠. 왜냐면 개편이 되고 첫 시행이 됐던 게 47회였기 때문에 47회가 생각보다 꽤 쉬웠어요. 생각보다 꽤 쉬웠고 48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고 올리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9회 같은 경우에는 딱 그 47회와 48회 딱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않았다. 네. 완전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까다로운 문제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다 보면 어려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쉬운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역대 기출 문제들이 연계돼서 나온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특히 몇 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느냐? 시험지를 조금 쭉 보시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 기출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파만 바뀌었지 거의 그대로 나왔고 몇 개 문제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왔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 문제들 한번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풀로 해설하는 거는 쌤이 다음에 같이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주요한 문제들, 이것이 어려웠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유물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얘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상세 정보, 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 솔직히 얘 사진 보고 푸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상세 정보 글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서원경북은 4개 촌락에 4개의 촌락이에요. 인구수, 마을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그리고 소와 말의 수 등을 기록한 문서래요. 일본 노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문제보다는 여기. 자, 똑같죠? 사진 그대로 출제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이제 EBS 교재 가지고 수업했었잖아요. 근데 EBS 교재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EBS 교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역사 역사 문제집들 다 뒤졌어요. 나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들 뒤져가지고 교재를 뒤져서 지금 뭐예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에 관한 거다? 통일신라 시대 신라의 무슨 문서? 민정문서다, 촌락문서다라고 했었죠. 이거 설명했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었고요. 민정문서는 어디에서요? 조세, 공물, 부역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성됐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다. 그리고 발견 어디서 했다? 일본 노다이사 쇼소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서원경. 서원경이 지금 어디예요? 청주죠. 그리고 청주 부근의 4개의 촌락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수, 수목의 종류 등을 종류와 수 등을 기록했고 남녀의 연령에 따라서 각각 6등급으로 연령에 따라서 각각 6등급으로 구분을 했고 호는요 상상어부터 하하오까지 9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니? 라고 하면서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다. 통일신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몇 번을 갈까라고 생각하시면 몇 번을 가야 된다? 자, 4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병이라고 하면은 고려죠. 네, 고려시대였고요. 부경, 이거 48회였나요? 네, 48회 그 기출선지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고구려 맞나? 선생님 정확하게 고구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고구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2번 문제의 보기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자, 목화와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네, 이게 어디예요? 상품 작물이니까 조선이죠. 조선이고 후기예요. 조선 후기고요. 현 울산항, 당항성 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경제사일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현직관리 대상으로 직전법, 세조 때, 예, 조선이죠. 어쨌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민정문서였다는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민정문서가 어느 시대 때 어느 시대에 이제 조세제도를 기록한 문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안 났으면 이게 민정문서인지 모르면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일단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설명 다시 조금 더 보충할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와 사회 해서 자, 삼국을 통일한 후에 신라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요. 뭘 했다? 촌락별로 토지 상황을 파악했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 걷어들였고 공물로는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은요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고 몇 세 이상의 남자에게 부과했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특히 이 조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바로 뭐였다? 여기 있는 민정문서죠. 자, 민정문서. 자, 조세공물 부역의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이 됐고 3년마다 촌주가 마을 대표죠. 작성했다. 그리고 보충 자료로서 이미 이거는 미리 설명했었습니다. 민정문서와 관련돼서 정답 골라주시면 됐었죠. 자, 그래서 딱 정리해 주시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같은 교재거든요. 같은 교재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얘기잖아요. 지금 통일신라 경제 파트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교재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이슬람 상인과의 왕래라고 해서 국제무역이 발달해서 울산항 일단 나온다라고 썼죠. 울산항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쭉 설명하고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에서도 설명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뭐 있다? 상인들이 들었다. 그래서 이 울산항 때문이라도 울산항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우리 교재에도 울산항과 항구들 뭐였어요? 아까 잠깐만요. 그쵸, 당항성. 그쵸?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서 옳은 것이죠. 자, 왕은요, 우리나라의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했고요. 자, 고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만드는 대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면 금속활자를 지금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면 뭐 하게 했다? 이걸 찍어내게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왕에 대한 힌트가 지금 금속활자를 만들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왕이요 시경, 서경, 좌전에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 이직 등에게 10만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뭐다? 개미자이다. 그럼 개미자를 만든 사람, 개미자라고 하는 이 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예요? 자, 여기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선 문화 파트였고요. 여기 인쇄술 부분 조금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술 지금 이 파트를 정리해 놓은 교재에 우리 교재 아니고 선생님 다른 교재인데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파트, 전기 문화 파트 설명한 거 보시면 자, 인쇄술이라고 되어 있고 인쇄술 하면서 개미자는 누구다? 태종이다. 그리고 갑인자는 누구다? 세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 3대 임금 태종, 그 다음에 4대 임금 세종까지 해서 금속활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여기서의 이 왕은 다 누구다? 이 왕은 누구다? 갑인자가 아니라 개미자를 만들었다라고 되니까 그쵸? 태종이죠. 자, 태종과 관련된 설명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씩 지어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볼까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대요. 선생님, 완성했다. 경국대전 완성한 건 언제다? 세조 때 만들기 위해서 완성한 건 누구다? 라고 설명했었냐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쵸, 누구다? 만든 사람 누구다? 미안합니다. 좀 화면을 좀 보여. 성종이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국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하면은 장예빈과 인현왕후 그 사이에 그 남자 누구 숙종. 그쵸? 문화성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선지였는데, 자, 어쨌든 지금 뭔가, 중앙운영기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의 선지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3번이 정답으로 갑니다. 3번이 정답으로 가는 거고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해통공은 언제였어요? 종이 아니라 정조죠. 그 다음에 함결도 이시의 난은 언제입니까? 자, 이시의 난이 세조죠. 여기에 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 골라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태종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주시면 된다? 3번으로 가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개미자인지,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미자인지, 갑인자인지가 이게 누가 누군지를 헷갈리게 되면 맞출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태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면, 자, 가에 대한 기구,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가기구가 어딨나? 가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한번 가기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거, 옳은 거 골라래요. 자,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요,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별곡이라는 어떤 가사가 노래가 있죠. 그렇죠. 노래예요. 이거 노래고요. 여기서의 상대는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잡는 업무를 한대요. 조선시대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곳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삼사가 있었죠. 그쵸. 3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3사인데, 자, 이 3사의 사람들이 3사 중에 특정 어디인지는 이따가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자, 가의 대사헌을 여기만 권그는 이 가사에서 관원들이 일을 끝내고 뭐 했대요? 연회를 즐기는 장면을 흥미롭게 묘사했대요. 자, 보기는 이렇게 되는데, 자, 물론 지울 수 있는 것부터 지우면 좋아요. 자, 일단 보기 먼저 선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은대라고도 한대요. 가가 은대라고 한대. 이게 확실치 않으면 일단 패스. 자, 집현전 학문 연구 기능을 개선해야 했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문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홍문관이 3사 중에서 그냥 연구기관이잖아요. 학문 연구하는 기관, 경연을 주최하는 기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죠. 근데 왠지 모르게 3사 중에 어디였는지가 확실치 않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패스하시면 되는데 사실 홍문관이기 때문에 지우고 넘어가야 되는 보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출신 검서관이 등용이 되었대요. 자, 검서관, 이거 정조 때 얘기고 검서관 등장한다. 서울 출신 학자들이 등장한다. 규장각이죠. 그쵸?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었고,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누가 등장해요? 서울 출신들이 등장했었고, 이거 정조 때 얘기니까 패스. 네. 패스.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국정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뭐예요? 비변사죠. 자, 비변사 되게 중요한 핵심 기구로 등장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번 제끼고요. 자,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자, 은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여러 자료 중에서 찾을 만한 자료를 빠르게 못 찾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해설 강의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려고 선생님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이게 딱 적합한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검색 결과로만이라도 보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대라고 하는 건요, 고려 측의 학사원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자, 뒤에 보시면, 자, 조선시대 승정원을 달리 부르는 말이래요. 승정원은 왕의 명을 받들어서, 약간 비서처럼 왕을 보좌하는 그 기구를 승정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승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사실상 뭐였습니까? 그쵸? 은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 이 설명. 그쵸? 은대가 뭐예요? 승정원이에요. 그쵸? 미안합니다. 지울게요. 지웠다 다시 보여드릴게. 프로그램이 늦네요. 네, 은대는 승정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정원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1번도 제끼고요, 2번 제끼고요, 3번 제끼고요, 4번 제껴요. 다 제껴서 몇 번만 남아요? 5번만 남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구가 뭘까? 3사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홍문관은 아니죠. 왜냐? 관리들을 이렇게 예,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 끼고 4번째 끼고 해서 뺄 거 빼니까 몇 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여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 3사 중에 하나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홍문관은 이러한 역할을 안 해요. 그쵸? 관리들을 뭐한 기구? 감찰한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연구했던 홍문관은 제낄 수밖에 없겠죠. 경연을 주관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관리들을 감찰했다라고 문제 속에서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쵸? 관리들을 감찰했다. 네, 쭉 지우고 지금 보시면 관리들을 감찰 역할을 했다. 풍속을 바로잡았다. 라고 하면은 바로 보다 3사 중에 하나였고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중에 하나인데 홍문관이 2번 복이었고 그쵸? 여기서 관리들을 감찰한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감찰 역할을 해준다. 관리들을 감찰했다. 네, 바로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 4 역할을 쫙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정리 한번 싹 하고 넘어갑시다. 자 3, 4는요 무슨 역할을 한대요? 언론기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부른다, 가르친다. 3사의 언론활동을 조선은 보장하면서 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유교적 정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양사라고 해서 사헌부와 사관원을 일컬었는데 특히 이들은 무슨 기능이 있었다? 간쟁, 국왕을 비판하고요. 공박,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서경, 오프미아의 관리를 임명시 가부 승인, 즉 가능하다. 예, 오프미아의 관리가 임명될 때 이 사람 돼요 안 돼요를 정하는 그런 권한을 보장했다. 특히 이 사헌부 사관원 중에서 사관원부와 사관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정답을 5번 서경권이 있었고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사헌부와 사관원은 간쟁, 공박,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자, 서경권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서경권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 이거 아니?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쵸? 3, 4였고요. 특히 사헌부와 사관원 둘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을 또 구분할 수 있니? 그리고 석영권이 있다는 거 아니? 하고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개념 더하기 조금만 보시면, 자, 개념 더하기 고려의 3사는 무슨 역할이다? 고려에도 3사가 있었으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돈을 관리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고요. 지금 설명을 쭉 보시면 수원 화성건설에 대해서 수원 화성건설을 위해서 설계한 거중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래요. 거중기 만든 사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기도설에 실린 도르의 원리를 활용했대요. 전하께서는 거중기의 사용으로 4만냥의 비용을 절약하였다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래서 지금 거중기 만든 사람이고, 이 전하는 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자, 거중기 만든 사람 누굽니까?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 거중기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다산 선생이잖아요. 그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사진 보면서 맞춰보면 정약용 선생이고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싹 하고 보기 좀 볼게요. 자, 북하기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마과해통에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였다. 금석과학록에서 북한산비가 지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일단 먼저 정답부터 밝히고 가면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이거 되게 기출선지였었고 자주 출제됐던 보기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는 거고요. 사실 나머지는 우리 실학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했어요. 1번과 3번도 정리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쫙 정리하시면 일단 정답이 정약용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자, 정약용 이렇게 되었죠. 여전론과 정전제를 중시하고 주장했다. 자, 여전론부터 설명하자면 마을 단위의 토지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자,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량을 분배하는 공동 농장 제도다. 다 같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요. 그걸 다 같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걸 일한 만큼 가져가는 약간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불신 나는 그 제도. 그게 바로 뭐다? 여전론이다. 자, 정전제 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토지를요, 국유화해요. 그리고 국유화하고요. 정전은 편성하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9분의 1을 공전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9분의 1만큼을 내 땅에서만 조세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게 말이 좀 이래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땅을 9등분을 해서 자, 이 중에 한 칸만 여기 이 한 칸 9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한 칸만 공전으로 설정해요.
얘가 이 땅이 이제 공전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공전에서만 세금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갖는다? 농민들에게 분배된다. 이게 정전제죠. 지금 이런 거 시행하면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정리된 것만 먼저 볼게요. 자, 남인 출신의 실학자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중에서 경세표, 먹민십서 등 다양한 책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의학서가 있어요. 의학서가 바로 뭐냐? 바로 마과해통입니다. 이 마과해통에서 여러 내용, 좋은 내용도 있지만 이 중에 홍역과 관련된 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과 관련된 내용,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이제 4번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왔음을 주장하였대요. 또한 이익의 사상을 계승해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전론과 정전론, 아까 설명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 외에도 마가 해통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북학위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1번의 선지는 바로 뭐예요? 1번 선지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박제가 선생에 대해서 사술되었다. 북학이 저술했고 수레와 선박 이용을 확대를 주장했고 자, 소비 촉진, 소비론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게 누굴까요? 그쵸. 네, 의산문답을 만든 사람 누구? 홍대용입니다. 정조가 그렇게 아꼈던. 자,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대요. 이것도 저희 자료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우리 그쵸? 우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유수원이었죠. 여기 그쵸? 자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화, 전문화 그렇죠? 직업적 평등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금속 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하여. 자, 그러면 앞서 계속 설명 더 가겠습니다. 자, 금속 과안록을 작성한 사람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제 시대가 싹 다 다른 시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은 확실하게 제끼고 갔어야 되는 선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실학과 관련돼서 있었던 학자들이죠. 실학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놔두고 이제 5번은 확실하게 시기부터가 달라요. 인물들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끼고 갔어야 됐고요. 실학자들의 각자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 이거는 이제 26번은 이전 개편되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 정답 선지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으로 그냥 딱 가주시면 되고 만약에 기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뭔지 몰라. 이런 기출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4번이긴 한데 기출을 좀 자주 풀다 보면은 정약훈 선생에 대한 거, 누구는 무엇,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드린 프린트물도 잘 보시면은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약용 선생 업적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34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서 옳은 겁니다. 상황을 보죠. 그럼 자, 며칠 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압력했어요. 누굴 압력했을까? 일본을 압력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원래 압력을 당한 거죠. 예. 청에게 라오똥반도를 다시 반환했대요. 뺏어갔는데, 예, 반환했대요.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에요? 삼국 간섭한 상황이죠. 삼국 간섭이고요. 자, 이 이전 상황이 뭐예요? 삼국 간섭 이전 상황이 1895년에 끝나는 1894년부터 95년에 있었던 무슨 전쟁? 청일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 이후에 청일 전쟁 이후의 상황이 뭐예요? 예, 일본이 압박받으면서 그쵸?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조선 정복하자 하면서 만들면서 예, 러시아 칠러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일본이 누굴 죽여요? 네, 명성황후를 죽이면 어떤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개혁 바람이 불죠. 네, 그게 바로 무슨 개혁이요? 을미개혁이에요. 네, 이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도 보세요. 그렇네. 우리도 이기에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네.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 이런 상황이죠. 삼국간섭 상황이었고 이 삼국간섭 이후 상황이니까 을미사변도 있었고요.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중심이 돼서 이로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개혁, 을미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넘어가 보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을미개혁 하면서 건양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라고 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다시 한 번만 더 2번이다.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상황부터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청일전쟁 결과로서 청일전쟁의 승리는 누가 해요? 일본이 한다라고 했었죠. 일본이 승리하니까 청과 뭘 체결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무슨 땅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네, 라오똥반도를 특히 라오똥반도를 할양받았다. 네, 1895년 상황이었고요. 근데 일본이 점점 이 몸집이 커져요. 팽창하면서 그걸 보던 러시아는요. 뭘 해요? 일본이 이렇게 몸집이 커져? 감히 일본 따위가? 이러면서 뭐 해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야, 넌 뭔데 니네가 뭔데 라오똥반도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오똥반도 돌려줘 청나라한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그 무슨 뭐예요?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 있었죠. 앞선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삼국 간섭이 그 좌측 편에 이제 양반분이 한 얘기예요. 자,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칠미, 칠러파 내각이 많이 형성했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내각이 형성이 되자 어, 일본은 무엇을 한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 친일 내각이 형성이 되게끔 하죠. 그리고 이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개혁?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라고요. 을미개혁의 대표 내용은 바로 뭐였다? 대표하는 내용은 단발령, 태양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 분노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그게 바로 무슨 의병? 의병이고요. 예, 고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안 해도 일본에 의해서 이른 마당에 여기서 이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아간 파천이죠.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을미 사변이 일어났고 을미 사변으로 을미 개혁이 단행되죠. 근데 이 앞선 사건들 삼국 간섭이 있었고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을미 개혁까지 일어나더라 라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요. 자, 을미개혁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을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이 뭐예요? 자, 다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뭐다? 자, 친일내각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자, 자 뭐예요? 태양력 사용했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 사용했죠. 이게 정답선지였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학교가 설치됐고요. 우편 사무가 재개됐어요. 왜요? 갑신정변으로 아,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념하면서 있다가 급진파 세력들이 팡 하고 터뜨렸던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편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중단된 상황이었다가 을미개혁 이후에 이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됐고요. 종두법은 그거예요. 그 천연두 치료법이 이제 종두법이고요. 예, 단발령 실시하는 내용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이제 을미개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정답선지가 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정답선지,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을미개혁에 대해서 묻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을미개혁, 정답 몇 번? 네. 에 대한 선지였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미개혁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없었으면 아간파천이 보기에 나왔으면 을미개혁과 아간파천이 둘 다 나오진 않아요. 둘 중 하나가 나왔을 거고요. 을미개혁이 보통 선지로 들어갑니다. 삼국간섭 이후에 바로 등장해야 되는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면서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부분의 문제들 한 번씩 봤어요. 주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로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쵸? 헷갈릴 수는 있지만 기본만 잘 바탕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시험이에요. 그쵸? 우리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쭉 풀어보시면은 내가 설명했던 게 이거구나. 선생님 설명했던 게 머릿속에서 조금 떠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고요. 우리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고 응시 안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응시 안 할 만한가요? 아니죠. 응시해야겠죠. 응시하면은 충분히 우리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도전할 가치 있고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잘했다. 기본만 참 튼튼하게 잡혔다면 개념만 잘 잡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 좀 기출 문제 좀 풀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능과 함께 딸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해설 강의 보면서 느껴지죠. 네, 열심히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마스크 쓰면서 문제 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거는 시험장 찾아가는 것도 일이고요. 예, 마스크 쓰고 발열 검사하고 이렇게 시험 본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험이 이제 10월 달에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이 점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월 달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아마 10월 달 시험이. 자, 그거 접수 다시 하셔서, 다시 공부하면 돼요. 다시 보면 분명히 맞출 수 있고, 우리 기출을 이미 풀어봤잖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은 이제 지금 세 번째 개편 이후에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전 문제들 그전 기출들이 지금 대사라서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옛날부터 쭉 나오던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실렸어요. 고급 문제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잘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할 수 있어요. 다들 힘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격려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계속 격려, 잔소리 그만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